안녕하십니까.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가 73년째 되는 해입니다. 오늘은 그날의 참상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조현일 경사지점께서 우리 배수용 선생님을 모셔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6월 23일이지만은 6.25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문을 대표로 우리 배수용 회장님 낭독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막 정정하게 해서 사실은 24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00세신데 오늘 되게 감명을 받았고 특히 장사 상륙작전에 투입되는 그런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겪으면서 궁금한 점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좀 더 오래 이렇게 장수하시기를 또 소원도 하고 또 언론에 이제 대담항고를 해서 경산 시민들도 아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다 그걸 좀 알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무례가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에 또 하고 싶은 말도 뭐 저도 있고 지장님도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도 드릴 텐데 아무튼 이 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6.25 발발 당시에 예. 27살 말씀하셨는데 저도 27살에 결혼했거든요. 분명히 부인도 계셨을 거고 딸 어머니까지 이제 부양하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당시 전쟁에 그렇게 참전하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쉽지가 않았을 건데. 예. 제가 6.25 나기 전에 까지는 영덕 북면 가는 좀 안동 가는 쪽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인데 집성촌입니다. 우리 배가들 집성촌인데 거기에 살다가 뭐 시골에 있어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내 마음에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할 기회가 도저히 오질 않아요. 이래서 무작정 대구에 우리 친척도 있고 하니까 뛰어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그만 전쟁이 터져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영 세대가 영 바뀌 불어가지고 그 당시에 나와가지고 좀 있다가 상황이 아주 안 좋았는데 그때 대동 청년단이라는 칠성동 그쪽에 내가 무슨 그 아는 친구도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좀 활동을 했습니다. 감찰각한데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정부 사업에 협조하고 뭐 이렇게 막 그 당시 청년들은 요새처럼 이 좌우로 갈리는 일인치기는 그렇게 그래도 정부에 협조하는 입장에 있는 또 청난하게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 협조를 했는데 하다가 전쟁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보니까 이 상황이 그냥 도저히 있을 겨를이 못 돼요. 그러자가 대구에 칠성동 그쪽 방면에 기강구 그 당시에 칠성동 그쪽에 기강구 철도 기강구 있습니다. 기강구 뒤쪽에 칠성동 쪽에 박격포탄 떨어졌어요. 그리 803에서 쏘는 대구로 향해서 쏘는 그 박격포탄이 칠성동 그쪽에 떨어졌어요. 그때 내가 나도 음격 때문에 하수도에 들어가가지고 숨었어요. 잠시 동안이라도. 보니까 참 내전체가 떨어졌지만도 이게 큰일 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자 이거 보니까 상황이 여삭잖아요. 젊은님이 그냥 어디 숨어가 산다든지 전쟁이 막 밀려오는 판인데 대구에 박격포탄 떨어진다 하면 금방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그래도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이게 안 되겠구나. 이거 어떤 방법을 해서 젊은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전쟁에 참여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 이런 것도 생각이 머리에 쩍쩍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대구 역전에서 우리 부대장 하는 사람인데 결국은 정훈장조 출신 이 양반이 역전에 학도병들이 그 서울 이남 쪽에서 있는 사람들 전부 심지어 옹진반도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 우리 같이 전투했는데 그쪽에까지 있는 사람들이 대구에 막 밀려왔어요. 그때 그 양반이 그 청중들 모아놓고 학도들이요 하고 막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학도들까지 정훈 장교께서? 네, 정훈 장교. 그 정훈 장교 이렇게 말도 잘하는가 봐요. 아주
호소해요. 호소해요. 그리고 젊은 학도들이요. 이 지금 전투가 위급하다. 낙동강 근처까지 왔다 하면서 이런데 적이 이렇게 오면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대 입대 지금 병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전국 전체 어떤 뭐 동서로 뻗쳐지는 이런 전선인데 그 당시에 이미 전라도 쪽에는 거의 점령돼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대구가 무너지는 이제는 우리 전쟁은 다 진다. 그럼 우리 갈 곳이 아무데도 없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호소를 막 하는데 와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어디 뒷구멍에 숨어가지고 산다니까 그건 택도 없는 짓이다. 한 번에 이렇게 올라요. 와 근데 그때 봐도 내가 뭔 정신이 있어서 그러는가 싶을 정도로 낮에 가만히 생각할 좀 그런 정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환경은 막 절대 후방에 앉아가지고는 못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집에 고향 생각, 처자식 생각, 부모 생각 이거 싹 뿌려요. 그 당시 환경은 그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오로지 이 난국을 타개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거 이거 매주 이게 그 군대 같이 갈 수 없는가 이런 거 하다 보니 그런 그 연설을 딱 듣고 나니까 매일나도 간다. 그래 이제 신청서를 받는 게 그 모병하는 사람, 모병하는 그 이제 밑에 있는 사람 그나도 간다고 이렇게 그림 제 주소 생명 적어놓거나 연락한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이 사람이 있었는가 며칠 안 짜있겠네 연락이 왔어요. 오는데 대구 역전은 뭐해라 그래요. 그래가 이제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기차 고배에다 태우는데 화물 고배에다가 그게 아니고 일반 역에 고배가 아니고 화물 역에다 막 세워져 가지고 어딜 가지고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여튼 입대 하러 간다 하면서 도착한 곳이 밀양이야. 밀양 그때 역 근방에 아주 근방에 경남 밀양 말이죠. 예, 이 밀양역 근방에 농협 창고입니다. 농협 창고 거기 이제 수경장이라고 해요. 그거 가니까 지금 딱 되니까요. 그때 오후에 출발했으니까 가니까 가만히 두고 자고 쫙 잡백을 해줘요. 하나는 뜯고 하나는 깔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 요이부 자리가 없고 그런 건 없고 가만히 탁 탔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는 깔고 하나는 덮어라. 그래 그림을 받아놓고 참 수경을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훈련을 제식 훈련 같은 거 총 쏘는 방법 뭐 이런 거 이제 조금씩 받고 이래 하는 중에 그 사모님께서 어머니께서 반대 안 하셨습니까? 아니 그건 이미 나는 제보 나와 있었고 우리 집에는 그 통보해 줬을 거잖아요. 통보가 되십니까 전쟁판인데 통보 그런 거 저런 거 그냥 가시던 거네, 그죠? 예, 그건 뭐 완전히 근데 부부간에 검술이 안 좋으셨다면 아니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런 대단하다. 국가 민족 딱 그것만 가정 환경이 위에 돌아가고 저런 거는 그건 내가 대구 나오고 난 뒤에 뭐 직장인 구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일하려고 뭐 할 때 그때 이제 집안 사람들이 내가 그 당시에 했지만 조금 또 안 해. 딱 전쟁 들고 난 데는 교통이 두절두절씩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그렇게 할 수 없고 요새처럼 핸드폰이 있나 뭐가 있나. 그러면 거기서 바로 저 영덕으로 여기도 그러고 뭐 뜻밖의 그쪽에 장사까지 갔는데 전혀 그건 생각도 안 했지요. 안 했는데 어딜 가지고 우리는 그때 그 모르고 배 안에서 영덕 장사하는 지역에 또 거기에 그 산에 입산해가지고 교두보를 확보해서 적과 대치해서 적 후방이다 이렇게 하죠. 적 후방. 저기 포항에가 있었죠 그 당시에. 그게 우리가 부산에서 배 타고는 적 후방에 가는 셈이죠. 입대 환경이 좀 그래가지고 입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새같이 조금 이 상황을 보면은 왜 그때는 그렇게까지 내가 젊은 입자라고 해가지고 날 때 있는 거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저 고비가 말도 못하죠. 장사이고 전투 아예. 상황에서 내가 그 부상 안 돼 있으니까. 대퇴부 파편 맞았죠. 예.
이참 사람이 살락하니까요. 이 총알이 날아온 게 파편 맞은 거는 그건 또 천만 다행이에요. 진짜 총알이 내 짊어지고 가는 미숫가루 2봉지 전대에 찾는 거 그거 하고 배낭 짊어지면 배낭 안에는 뭐 내복 같은 거, 판촉 같은 거 이런 거 뭐 사물 같은 거 이런 거. 그 낮에 상경에 올라가 봐 이게 참 내가 이게 살긴 살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바로 내 타띠를 허리에 차는 타띠를 와, 뜰었어요. 그거 천명아 천원입니다. 천원이 단지 단 1mm라도 단띠가 아니었으면 바로 엉덩이야. 바로 총알에 네가 보면 그건 못 삽니다. 별건데 그거 단띠 때문에 이렇게 약간 비게 나가는 책이래요. 그러니까 배낭 안에 옷을 그 상에 가지고 산에 가서 헐쳐 보게 휘파멍 뭐 이런 막간빵끈빵끈 뜰어지니까 그래서 아 이게 내가 그 화끈하고 할 때 그때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왜 그게 참 살락하니 그래 살아나니까 지금 오래 살아 지금 만좀 살아갈 수 있고. 그래도 오늘 제 몸성을 들어보니까요 20년을 끄떡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은 인천 상륙 작전이 전개되고 있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전투 상황을 한번. 우리가 거기에 상륙할 때는 어디게 뭐에 상륙한지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좀 배 안에서 장사 상륙 아니야? 인천 상륙? 같이 동시야? 그 날짜가 인천 상륙 작전이 15일이고 예. 우리는 상륙한 게 14일인데 요즘 9월 14일인데 요새 이 어제 문서가요 같은 날에 돼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우리가 상륙한 사람은 이게 아닌데. 아 장사가 9월 14일, 예. 인천이 9월 15일. 예. 저도 같은 날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모두 지금 같이 발표하고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안 그러지만. 장사리 전투가 인천 상륙 작전하는데 많은 보탬이 우리로서는 큰 자부심을 가집니다. 아, 이게 만약에 예. 그게 환경이 왜 그러냐면은 예.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함선 가능한 전부 글로 집중시키는데 예. 우리 이제 뒤에 보이기는 나중에 보이기는 한 배 하나밖에 뒤에 보유하지 않았어요. 하나밖에 안 왔어요. 그런 병력을 700명 이상 사는 수송 LC를 보내면은 병력을 보내면은 그래도 보유함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래야 그 병사들 장병들 보호할 수 있는 그렇죠. 장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거 7, 800명이 가는 거 이거는 그제까지라도 다 죽더라도. 네, 다 죽더라도 보니까 계획이 그래요. 결과가 보니까 인천과 성공을 찍으면은 전쟁이 이기는 거다 하는 것을 메가도 사령관의 지시가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메가도 사령관이 계획도 그렇게 했는데 미군을 그 나중에 이들이 그래요. 미군을 하락하니까 유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색깔을 다니 안 되니까. 예. 또 이쪽 현역을 하니까 현역을 빼낼 데가 없다는 거야. 한참 뭔데 배치되어 있으니까 빼낼 수가 없어서 부득이 신병 교육 받는 이것들을 이제 있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 당시에 강문군 장군이 그 참모 총장인가 뭐 이런 모르겠다. 하여튼 그 양반들이 구상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병력이 있으니까 투입시키면 되겠다 이랬단 말이야. 오 장사리는 그러면 완전 신병들만. 아 이거 완전 신병이죠. 그럼 완전 장사리에서 거기는 정관 있고 이런 게 있었어요. 인천 상륙 작전으로 막 집중해버리네. 이쪽에 그러니까 눈을 저 돌리네. 이목을 동해안에다가 그렇지. 완전히 돌렸다. 그래서 우리가 상륙하기 전에 군산에 상륙하니 삼척에 상륙하니 간 이런 그 말하자면 그 뭐 선전을 조금 응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간첩인지 뭔지 이런 게 수두리가 아니나 뭐 어디라도 예. 더번더번 그 첩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적군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동해안에 뭐 올라오는 거라 하는 것을 알도 좀 일부러 전파를 쓰겠다만. 왜 그러냐면 특히 또 그게 우리가 그 부산에서 상륙하려고 모두 나가가지고 배 부두에 있으니까
상륙하라고 명령이 떨어지고 배에다 그 말하자면 뭐지 알죠? 문산록하는 배에다가 상륙 시키더라고. 딱 올라가 시켰다. 하선 하나 가더니 그 뒤에 보게 또 유엔 부대 시키면 사람들 일산에 또 올라가더라고. 그거를 두 분, 저 사람들 두 분, 우리가 세 번째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 어디가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한 병이 막 그런 말하자면 유엔군 전체가 막 그 배에 다 올라간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그랬더라고요. 유인책이구나. 아주 완전히 막 그 시민들이 속임수로 그러니까 큰 병력이 동해안으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알도록 작전을 해낸 것 같아요. 그건 그 말하자면 그 기만 저술로서는 성공했네요. 예, 성공했지만 그럼 거기에서 몇 분이 살아남으셨습니까? 연극 그 장사리에서. 장사 우리가 772배라고 그러는데 그 뭐 그 외 그 보조 회원 그 선원들을 하고 뭐 이래저래 해서 848명인가 뭐 이래 되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건 확실히 몰라요. 거기에 죽은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159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159명이라 259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왜 이런지 그건 몰라요. 그거는 부대장 혼자는 안 하는가. 그때서 그러면은 인천 정사장 이름도 지금까지도 없어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 이걸 언제 들으셨습니까? 성공했다 하는 건 우리 부산 가서 들었죠. 그 전투, 장사 전투 마치고 부산에 또 가가지고 공비토를 하나 북진 시작했거든. 그때는 벌써 인천 상륙작전 끝나고 10월 1일 날이 383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한 부대가 북진해가지고 38선 돌파할 때 그 당시에는 우리는 아주 부산에서 이제 뒤에 공비토로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을 갖다 허리를 팍 찔러가지고 해보니까 그 밑에 이남에 있던 인민군들은 사방은 큰 길에는 얼음도 없고 막 폭격 해적기면 저놈들 죽으면 뭐다 못 살아니까 전부 산을 내뱉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이 이쪽 그런 뭐 대구까지 나와 있는 이런 그 병력들은 전부 산을 뭐 해적져 버렸어요. 뿔뿔이. 그러니 지금 나름대로 무슨 뭐 지휘가 뭐 있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뭐 그래 돼 보니까 우리나라 강토에서 대구 이북 쪽에는 전라도는 물론이고 그건 뭐 벌써 밖에 벌써 뺏겨 버렸으니까 산을 간 데는 그 공비들이 말하자면 북한군 뭐 또는 간첩 뭐 이런 것들을 부역자 이런 것들을 막 전부 산을 다 내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족끼리 그때 인민군 들어올 때 깃발 들고 흔드는 놈들은 그때 또 새롭게 북진해 뿌이게 그것도 남은 놈들은 그럼 또 그런 데끼리 또 붙어가지고 막 서로 막 작전 난다. 그런 참 아비규환의 시대였습니다. 그게 제일 비극이다. 비극은 말도 못하죠. 요새 이 세월이 좀 있게 뭐 무슨 어떤 지역 뭐 비싸는 거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환경이라서 안 그런 평정이 될 수가 없고 그래요. 그 대신 그 전쟁 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사 상륙작전 기념관이라든지 유령탑 건립하시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많이 공헌하셨다는데 그 뒷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네. 정말 나는 그때 우리 전사한 사람들이 159번이라는 공식 통계 그래 나오신 그대로 뭐 좀 인정하고 이 사람들 전부 내가 가니까 나는 나이 27살이 되는데 18, 19 되는 것들 이거 좀 했고 나들이 말이요. 총 그때 우리는 무기가 자기 키보다 작은 애들 무기보다 총보다가 길이가 그때 총이 인민군에서 노획하는 그 삽발치고 지나는 그 한 방울 땡겨가지고 쏘고 난 뒤에 또 한 방이 굳하고 하는 거 그래. 그런 거를 짊어지고 가가지고 그거 참 옳게 전투도 옳게 못하고 그다음에 쓰러진 그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가 50년도 그렇게 해서 60년도까지는 정신없이 지금 전투에 참여했고 그 뒤에 사회에 나가가지고 내가 그 고향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우리 타고 갔던 배가 좌차가 돼가지고 그대로 있는 걸 며칠 동안 봤어요. 나 고개 돌렸어요. 하도 보기 싫었어. 그래
될 동안에 보이면 안타깝게 짜게 합니다. 그래 이제 몇처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제 모여가지고 수의를 해서 우리 다른 거는 모르도 우리 힘으로서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 우선 넋이라도 좀 빌어주자. 이 마음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상륙하는 날을 기해 가지고 장사 가가지고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 또 얼굴 보기도 하고 각자 생각에 바쁘게 있지만은 그거만이라도 우리 해나가자 하다가 차차 보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좋은 정부라든 뭐 당국에 건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건 좀 찾아보자 이러면서 그래 시작한 게 어느 때인가 포항문화방송 그란 이름 나이죠. 근데 이 보고에는 가는 PD 이 양반이 우리 사정을 알로 올라가요. 모래톱에 새겨진 중원이라 하는 다큐멘터리 그걸 만들었어. 만들어 장사 와서 이제 그 현지 취재도 하고 그 당시에는 우리 부대장도 살았을 때 그리고 부대장도 우리 그거 할 때는 같이 귀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동원이 없이 어느 곳이라도 협조받을 때는 가서 사정해가면서 탐색하고 있어가지고 낮에 불교 신자들은 설글사를 하는 그 스님을 통해 가지고 돈을 참 조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스님이 위령탑을 건립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참전 유격 동지라고 모임도 만드셨습니까? 그래 그걸 만들었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계속해요. 혼자서 초스팅하는 건 아니니까. 쉽지 않겠다 그죠? 이 할줄 난 참 지금이라도 그건 자랑합니다. 사업에 나가 지 먹고 살기 바쁘면서도 틈틈이 모여가지고 수의해가지고 우리는 어디 가서 우여보자 우여보자 그 장사 상업 참전 유격 동지회 가는 이거를 결성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위령제 우리 지내주 현재 그 당시 아무도 모르던 참 모래사자에 막 뛰어나 꼽아놓고 있었는데 그걸 몇 년 동안 하다가 결국에 어느 정도 이제 성사가 돼가지고 요즘 배도 만들어지고 뭐 참 거창하게 그렇게 우리 군은 안 되고 영덕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국가 본체에서 이제 돈이 그때 하여튼 돈 기강회가 300억 예정이 조금 덜 되고 280몇 억인가 그 돈으로? 네,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돈 나온 게 정부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는 정부가 결국 보훈처에 나왔고 그 다음에는 경북도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는 영덕군에서 또 되고 그래 해가지고 배를 건조하게끔 입찰을 보고 참 고깃집으로 했는데 그것도 7국이 지금 기념관에 했습니까? 예. 그 기념관 건립보다 우리는 훨씬 더 미리 시작을 했는데 업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영덕군하고 업자하고 시비가 걸려가지고 부도가 나가 업자가 부도 나가지고 배 만들다가 뭐 수도부 돼가지고 그 한 10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래 애를 먹고 있다가 나중에 참 건립하게 되긴 됐지만 제가 제일 가슴이 좀 와닿는 거는 이게 사무실 고향이라서 1년에 몇 번씩 갈 때 그게 사실은 그 배가 방치되는 꼴도 보기 싫었다 했잖아요, 그죠? 예. 보기 참 싫었는데 그래도 이게 돌아가신 전우들이나 같이 참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기념관이든지 위령탑 한다는 게 되게 제가 후배로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특히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한 번씩 이렇게 젊은이들 축제 가보면은 국회내 경례하는데도 핸드폰 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이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군대에 가서 우리 시대에는 기합을 주고 몽둥이 가서 두들 패가지고 군기를 잡고 복종하도록 만드는데 요새는 그걸 못한다 그냥 그 기술도 좋긴 좋아요. 나 3사관학교 가지고 기술이 좋다. 3사관학교 생도들이 그 강연할 때 우리 시대도 맞았습니다. 그렇죠. 네, 맞았죠. 내가 그 맞았는 그 얘기도 해가지고 내가 그 비로소 군기를 참 알고 상급자인데는 경례해야 되고 복종해야 하는 걸 군대 가서 참 절실히 느끼고 지금도 나그 실행하고 있다. 예. 내보다는 조금이라도 상급자에 대해서는 경례 꼭 미리 붙이고 싶고 모든 물건은 90도로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거. 이거 나는 그 당시에 배워가지고 지금도는 그래 하겠다 하는 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요. 그런 정도로 되는 거는 역시 전후에 가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일반 국민이라도 국가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참 이제 이 말씀대로 지금들은 아니 그러니까 아주 참 좋은 차별에 크니까 어려운 거를 모른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만 되느냐 하는 것은 참 안타깝게 짝이 없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육기관에서는 안 그러면 또 무슨 참 사회단체에서라도 젊은 사람을 상대할 때는 국가관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자유만 찾지 말고 자유 찾는 거야 좋지만 자기 임무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살고 있는 거 자기 나라가 있어야 되고 자기 고향이 있어야 되고 사는 고을이 그도 안전해야 되고 저걸 사는 고을이 안전하지 못하면 저기 우선 당자에 그래 밥 사먹고 죽 사먹고 하는 걸 어디서 무에 조달해 놓는 당자에 뭐 하는데 자기 사는 고향에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고 만날 비오고 만날 그 총선 나가면 그거 옳게 살아내나 말이야. 그러니 그게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자면 내 자신이 참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규범을 지키고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머리에 입력을 시키는 억지로도 입력시키고 자꾸 해야 되지. 안 그래고 한 번 뜨면 죽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그지 뭐 집에 가면 뭐 자식들 뭐 하나이면 둘 뭐 이 정도 뭐 밖에 안 되는 이 세월에 너무 귀하게 키워나니까 모른다. 요새 이제 그 뭡니까 저거 타고 다니는 거 이게 혼자 타고 다니는 뭐 이렇게 킥보드가 이런 타고 다니고 길가 나가 내가 수타차 받치는 수도 있는데 아무데나 집어 던지고 저 집에 가뿐단 말이야. 이거 버튼다는 것도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거 딱 길가 옆에다가 채워놓고 가라고. 이거 교육이라도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라도 왜 못하노 싶은 생각이 문득 묻어나요. 아무데나 집어 던지 바로 그게 가정교육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가정교육부터 우리 후세에게 주입을 시켜서 억지로도 자꾸 한 분 두 분씩 시켜서 자기 자신이 고익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봉사할 줄도 아는 정신을 갖도록 가정에서부터 해야 된다가 아나아나하고 너무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도 못 오신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여담인데 네. 뭐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궁금한 거는 좀 여쭤봐요. 예. 전쟁 후에 사모님 뵀을 거잖아요. 예. 뭐라 합니까? 뭐 어떻게 환경이 그랬는데 전쟁에 갔다 전쟁에 각각 참여했다 그러니까. 건 알고 몰래 가지 몇 년은 아니지만 또 사무 연락을 내가 일사 후 때 후에 대구에 와가지고 보충대 가가지고 낮에 저 경북지구 병사구 사령부에 배치를 되는데 그때 그 글씨 좀 써가지고 나 손들어 해가지고 그 선발 돼가지고 행정요원을 돼갔어요. 안 그랬으면 또 정말 또 갔을 텐데 거기서 집에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 친척 집에 외출을 할 수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연락이 됐어요. 우리 고향에 그 당시에. 몇 년 만에? 그래가지고 연락 사변 나고 그죠. 한 3년 가까이 되냐. 자제분이 그러면 6.25 전쟁 참여 당시에는 딸이 한 분이었어요. 네, 하나 그 다음에 또 자제분이 네, 대구에서. 몇 분 더 낳으시고. 예. 그렇게 그 앞에 딸 다음에는 이제 아들, 그 다음에 딸 막내 아들 5살. 아들내미들 다 군대 다 갔겠네, 그죠? 그렇죠. 예. 아버님께서 되게 자랑스러워하시겠다. 복지관에 그 시간 나면 복지관에 가는데 거기 가서 뭐 그 수업할 때 앉아가 있을 때도 보고 언제 옛날 뭐 기자가 뭐 그걸 써놨던데. 뭐 영어로 컴퓨터까지 지금 배우고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 핸드폰도 하세요? 예? 스마트폰도 하세요? 스마트폰. 아 예. 스마트폰 하고 뭐 컴퓨터 하고. 그럼 영어 이러도 다 하시겠는데. 한 곳에 일을 하고 내가 그래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오, 그게 건강 비결이다.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노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예. 오, 앱을 깔아놨는 거 봐. 요거 복지관에 거죠. 수업 시간이네. 자자 복지관. 정보, 컴퓨터도 하고 네. 핸드폰도 들으시고 노래 네. 교실도 하고. 예. 이야, 대단하시다.
건강관리 비결은 그러면 뭐 이거지 뭐. 비거리 하는 거 다른 것은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통편의 수단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시내 모질이 하든지 그 곡지간에 가든지 왔다 갔다 할 때도 지금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몇 해 전에는 그냥 밟고 가는 거 가지고는 복지간에 오르막에 올라가기 힘들어 가지고 요거 이제 한 2, 3년 됐는데 그 자전거 전동. 그 달리는 거 배터리 달리는 거. 네, 전동. 배터리 전동도 아니고 배터리 달리는 거. 그거 이제 젖어야 올라갑니다. 젖으면 같이 힘이 적게 들어. 그렇게 타고요. 쫙 올라가면 그러면 한 10분도 안 걸려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게. 지금 사모님은 안게 아이고 뭐한 5년 됐지. 5년 됐어요? 예. 그럼 여자친구는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 시장님 알아서 이제. 지금 한 60세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체 나이가 60세 정도. 보기는 그런지 모르지만 또 60세 좀 심하다. 내가 60인데. 다 됐습니다. 아니, 지금 그럼 정확하게 연세가 집의 나이로 예. 100세 맞으십니까? 24년 100세. 우리나라. 야, 박수 한번. 제가 조만간에 여자친구를 한번 소개시키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들 오늘 6.25 행사하면서도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벌써 73주년이 되었고 종전 70년 됐는데 참전 용사분들이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80, 70, 80이 다 넘었는 것 같고 그래서 경산시에서도 우리나라 이렇게 근대화를 시켜놓는 게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6.25 참전 용사들이나 국가유공자들 참 많거든요. 그래서 또 고마움을 잊지 않고 계속 경산시에서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예산이라든지 특히 공경하는 마음을 전 시민들이 다 갖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6.25 전쟁 참전자 배수용 선생님과 조현일 경산시장님과 대화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